오늘 이야기는 닉네임 뚜기아빠님께서 PC방을 운영하고 계실 때 겪은 무서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앞전에도 뚜기아빠님께서 여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사람이 무서운 그런 일입니다. 그럼 뚜기아빠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는 제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제가 간접 경험했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PC방을 예전에 한번 운영했었거든요. 30대 초반 시절에 20대 중반부터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제가 좀 방황을 심하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그냥 열정 하나로 들어간 회사인데 온갖 잡무 맡으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결국 사장님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는 문을 닫았고 무려 4개월치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었어요. 회사가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이제 출근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것 이런 것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회사를 문을 닫게 하고 본인은 뒤로 돈을 챙겨서 필리핀으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에 사람에 대한 실망이 엄청 커서 그때 당시 이제 하루하루 되게 힘들게 견뎌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회가 왔어요, 저한테. 아버님 지인이 하시던 노래방이 있었는데 건물 지하에 PC방 자리가 나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떡하겠니? 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먼저 이제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간의 아픔을 이제 제가 좀 회복을 하고 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PC방 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컴퓨터 관련된 일이라 부품 업체들과는 이미 예전부터 사이가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능의 PC를 제가 직접 발로 띄어서 가격 비교를 하면서 제가 부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직접 조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도 좀 아낄 수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테리어에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 목이 되게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처에 이제 24시간 새벽 시장이 있었고 동대문 근처였어요. 동대문 운동장. 그래서 손님 유치랑 돈 버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거를 딱 2년만 계약 기간 2년만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PC방을 넘긴 이유는 제 삶이 피폐해지는 몇몇의 사건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제가 느꼈던 충격이 이제 작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는 지금처럼 PC방이 선불제가 아니라 후불제였거든요, 그때는. 먹튀는 하루에 한 명꼴로 있었고요. 네. 본인들끼리 싸움하다가 싸우는 초등학생이나 게임하다가 화난다고 키보드 던지면서 고성 지르고 고장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화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소소한 해프닝 정도가 아닌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옷장사를 하는 되게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가게에 놀러를 오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장사하던 곳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 근처였는데 근처에 일반 이제 가정집에서 제품집이라고 하죠. 옷 만드는 공장들이 되게 많은 곳이어가지고 그 동생이 그 제품집에다가 이제 잔금도 치를 겸 해갖고 놀러를 오기로 했었는데 동생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외국인 손님들을 대동하고 와서 갑자기 저한테 형, 이쪽 자리 좀 켜주세요. 이분들이 길을 물어보는데 영어도 안 통하고 그냥 제가 지도로 보여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자리를 하나 켜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동생이 앉아가지고 지도를 켜가지고 이것저것 손발짓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듣다가 땡큐 이러면서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외국인들이 나가고 나서 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그 동생이 저한테 경찰에 전화해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잔금을 치르려고 옆에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뽑아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뒀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동생은 본인 파우치 가방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대요. 감쪽같이. 알고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은행에서 거액을 뽑는 동생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서 정신없이 말을 걸고 그 동생이 PC에 앉아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와중에 한 명이 파우치에서 그 돈을 빼간 거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CCTV는 못 달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자초지종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CCTV가 있는 그 은행으로 간 거예요. 그 은행 CCTV를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 한 명이 CD기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돈을 많이 뽑는 사람이 있으면 밖에 두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고 그 밖에 있는 두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한국인의 친절함을 이용해서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그 돈들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전문 절도단이었던 거예요. 이미 당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다른 사례에서 본 수법이랑 손놀림이랑 너무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경찰들도 아 얘네들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라고 막 혀를 내두를 정도였었거든요. 동생과 저는 진짜 완전 망연자실을 한 거죠. 그 동생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살았고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몇 번 맛있는 걸 사줬는데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진짜 저도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도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후쯤에 그 동생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 동생이 아 형 지금 해화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걔네들 잡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경찰서로. 그러니까 그 외국인 절도단 중에 2명이 검거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PC방 나가면서 저한테 활짝 웃었던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수갑을 차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동생은 완전 화가 나가지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저도 그때 진짜 이 법 이런 거 아니었으면 진짜 한 대 치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너무 뻔뻔했어요. 얘네들이 일명 칠레 절도단이라고 하는데 남미에서 한국까지 와서 한국인의 친절을 이용해서 길을 물어본 척하면서 정신없게 만들고 고액을 인출한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소매치기 및 절도를 하는 그런 전문 범죄단체였던 거예요. 당시 이제 놈들을 잡았을 때 이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있기는 했는데 걔네들 중 이제 3명 중에 2명이 잡혔잖아요. 한 명은 이미 그거를 들고 칠레로 도망을 갔고 결국 이제 남은 돈에서 이제 피해보신 분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돌려받았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돈의 3분의 1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지금도 네이버 같은데 칠레 절도단이라고 검색하면은 기사가 나와요. 두 번째 사건은 저희 PC방에 좀 젊고 평범한 어떤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자마자 회원가입을 하고 한꺼번에 30시간 정도를 선불로 충전하고 저희한테 구석 자리를 달라고 하더니 오디션이라는 리듬게임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오래 하다가 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PC를 정지를 걸고 자는데 이분은 그냥 켜놓은 상태로 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정지해드릴까요? 그러면 이분은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정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PC방 페인들은 몇 날 며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나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오고 옷도 좀 갈아입고 2, 3일에 한 번씩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나갈 때는 이제 저희한테 부탁했던 말이 자기 자리 그냥 건드리지 말고 치우지도 말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놔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뭐 한 번 나갔다 올 때마다 뭐 다시 뭐 한 3만원, 4만원,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충전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또 나갔다 오면서 저나 저희 알바한테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조금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손님이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이제 몇 달간 지속이 됐는데 어느 날 등치 좋은 남자 2명이 들어오더니 카운터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신분증을 딱 보여줬는데 경찰 신분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네 그러시라고 했죠. 그러고 와서 그냥 한 바퀴를 싹 둘러보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순찰 도우시는 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이어서 여성 2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또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 경찰분이었거든요. 저한테 사장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안쪽으로 딱 들어가더니 그 여자 손님한테 수갑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연행돼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뭘 본 거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장도 쿵쾅거리고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남자 형사 2명이 저한테 다시 와서 남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사가 대답한 말에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그 여자 손님은 성매매 혐의로 검거가 되셨대요. 알고 보니까 그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거였고, 이제 성구매자한테 연락이 올까봐 자면서도 게임을 끄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구매자가 나타나면 나가서 성매매를 하고, 그때마다 이제 모텔에서 씻고 또 모텔 카운터에다 짐을 맡겨놨대요. 그리고 짐을 맡겨놓고 이제 근처 빨래방에서 이제 빨래 건조까지 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온 거더라고요. 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PC방비도 재충전을 하고 또 저랑 저희 알바한테 맛있는 것도 사다 준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그 형사가 얘기한 다음 말이 그거는 충격을 넘어서 공포였어요. 저 여자는 사실 2인조 커플 강도단 용의자다. 범행 대상도 사람이 별로 없고 CCTV를 잘 달지 않았던 PC방이나 편의점처럼 현금이 많이 도는 곳이다. 저 사람이 지금 가입한 이름도 가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접속한 게임 아이디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산 아이디였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추적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 아이디를 구입한 거를 알게 돼가지고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을 추적하던 중에 우연히 그 여자분한테 성을 구매한 남성을 알게 됐고 소재를 파악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실명 가입 이런 거, 뭐 휴대폰 가입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 가입이 가능했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형사분이 또 말씀을 잇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아까 사진을 보여준 그 남자네요. 그 남자는 저 여자의 남자친구이자 커플 강도단 중에 한 명인데 지금 행방이 묘연하대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인데 그 후 남자는 정말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여자가 모텔에 맡겨놓은 짐에서 치사량이 넘는 수면제가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혹시 여기 온 적이 없다면 아무래도 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일단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이 남자 사진을 카운터에 붙여놓고 혹시 이 여자가 연락이 안 되면 남자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신고해달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끝 같죠, 괴들남님? 아니요, 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이렇게 캔음료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따놨었거든요.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진짜 그거를 막 반 정도를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진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 다음날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형사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알아요? 그 남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전부 자백했습니다. 프린터는 폐기해주세요. 하고 끊더라고요. 도대체 뭘 자백했다는 거지? 한 5분 정도 저 진짜 되게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귀신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에 뼈저리게 실감을 했고 방송을 듣는 것을 넘어 이렇게 제보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든 최초의 계기였던 사건이었어요, 이게. 뚜기 아빠님 이야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했던 이야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 자백을 했다는 거는 아마 그 여자분이 남자분을 살해한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추측이 되거든요. 만약 진짜 그게 맞다면은 저도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뚜기 아빠님의 사연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